생성형 제너레이티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은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고요. 첫째 날. 둘째 날에는 뭐 배웠어요? AI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고, 오늘은 AI 시대에서 시대가 많이 변화가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될지를 보는 시간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차 말씀드렸지만 AI는 칼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첫째 주에 10계명 중에 AI를 잘못 사용하면 10계명 중에 8번하고 9번 쪽이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부분이 말씀하고 잘 위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AI를 사용하는 사람은 AI 윤리를 기초로 해서 페어니스 뭐죠? 공정하게, 트랜스퍼런스가 뭐죠? 투명하게, 어카운터빌리티가 뭐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AI 윤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AI 시대에는 AI는 우리한테 기술을 주지만 진정한 AI는 AW, Artificial Wisdom. 위즈덤이 뭐죠? 지혜로운 게 정말 필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다. 그 지혜와 분별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그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시대는 AI에서 AW로 바뀌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윤리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감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AI는 화목하게 하고 평강을 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측면에서 윤리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역할을 가지고 사용한다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AI를 사용할 때 여러분이 질문하는 질문의 데이터는 다 남습니다. 어떻게 남냐면 여러분이 질문하는 게 뭐죠? 프롬프트에다 질문해요. 질문창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거기다 질문하면 케이블을 타고 데이터 센터로 갑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의 모습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에 한 8,000개 정도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유럽에는 어디에 많냐면 아일랜드에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울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뭐가 많이 드냐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시키려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전기를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원자력을 돌려야 됩니다. 원자력을 돌리면 뭐가 되죠? 탄소 배출이 됩니다. 탄소 배출이 되면 뭐예요? 지구의 온난화 문제가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눈이 오죠? 우리나라 홍수되죠? 유럽에는 뭡니까? 뜨거운 열사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구의 온난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을 잘할 때 뭐죠? 전기세를 우리가 아낄 수 있는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지난주에 잘하는 거에 대해서 맞히는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스마트 원칙이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질문하는 건데 스마트가 뭔지를 아시는 분 손 들으세요. 자, 스마트. 자, 손 들으세요. 없어요? 누구 맞히는 것 같은데? 자, 민준이. 유담이 나와서 얘기하면. 유담이. 자, 스마트하게 질문하라고 한 겁니다. 그 스마트가 뭔지를? 그 S는 specific이고 M은 measurable이고 A는 achievable이고 그다음에 R은 relevant고 T는 time based. 오, 박수 주세요. 알겠습니다. 멋집니다. 스마트하게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선물을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스마트하게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생각하는.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한테 질문한 건 전기가 듭니까? 물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기계가 AI가 주지 못하는 스마트한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W 다음에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AGI입니다. G가 중요해요. G가 영어로 뭡니까? 제너럴이에요. 제너럴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일반.
범용이에요. 컴퓨터가 AI는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따라가는 건데 AGI는 컴퓨터가 인간보다 지능이 더 뛰어난 순간을 연구하는 걸 AGI 연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을 대체하게끔 연구하는 이 연구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당초에는 연구할 때 한 20년, 3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술의 발달이 너무 빨라지면서 지금 5년 안에는 AGI가 우리의 상황에 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으냐? 피지컬 AI. 피지컬이란 건 뭐냐면 우리의 물리적인 공간에 AI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휴먼 로봇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진 로봇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건데 그런 걸 휴머노이드라고. 휴먼이 뭐예요? 사람이죠. 노이드는 그리스 말도 형상이라고. 인간의 형상을 딴 로봇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급격히 들어올 겁니다. 이게 이제 로봇의 형상인데 머리는 뭐가 있어요? 머리는 두뇌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AI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책을 다 공부한 거예요. 300억 권이라는 되는 책을 다 공부했어요. 그것도 LMM,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과 LMM, 라지 멀티모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지각, 시각, 귀, 듣는 거 모든 걸 가지고 HBM이라는 반도체를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만들었고 그게 인간 휴먼 노이드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처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람이 먹죠. 애는 뭐가 있어요? 배터리, 충전을 하는 전기 나오는 배터리가 되죠. 눈이 필요하겠죠. 센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간의 모습하고 같으려면 인간의 비슷한 거 있죠. 이게 인간이 뭐죠? 이게 뭐라고 그러죠? 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살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하는데 예전의 로봇은 굉장히 무식했어요. 질문하면 답변을 잘 못했어요. 지금의 휴먼 로봇은 인간보다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이러한 로봇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돼요. 그런데 이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챗 GPT를 만든 오픈 AI사에서 가서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발 중지해달라. 너무 빠르다. 그래서 데모하기 시작하는데 오픈 AI가 그래 나 안 해. 그런데 누가 하고 있어요? 경쟁사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데가 이쪽에서 멈추는 사이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이 멈춰요. 그러면 좀 멈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중국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 AGI 연구가 이제 가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틀 전에 MBC에서 나온 영상입니다. 불을 좀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챗 GPT 등장 이후 전 세계는 AI, 인공지능 열풍 속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인데요. 뉴스데스크는 현재 우리 AI 기술은 어느 수준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AI 강국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순서로 AI가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고 또 바꿔나갈지, 달라지고 있는 우리 일상의 모습을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Here we go. I got so excited. 화면 속 버튼을 누르자 차가 움직입니다. 앞좌석 운전석은 비어 있습니다. There's no driver, there's no like ghost person. 유령 대신 핸들을 잡은 건 인공지능 AI. 테슬라가 지난달 출시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입니다. 그저 태평양 건너 미국 얘기일 뿐 우리에게 먼 미래일까? 운전자가 손을 떼도 핸들 스스로 움직이고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춰섭니다. 서울 한복판, 바로 이달부터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왼쪽 오른쪽 움직일 때 코너링이 너무 부드러웠고 사람이 예, 다음 멈춰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AI 로봇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인데요. 중국에서 공장에서 만드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이 2만 개의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계속 제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제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 영역에 갈 겁니다. 자, 이건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서 현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만든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잠깐 감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똑똑한 이제 로봇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고요. 저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만든 로봇 청소기가 굉장히 인기 있는데 로봇에 팔이 있어요. 저 손에 팔이. 그래서 뭐죠? 빨래를 개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로봇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로봇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병원, 특히 간병인 쪽에 이제 들을 거고요. 많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또 많이 들을 겁니다. 전쟁터에 가장. 자, 로봇이 만드는 게 어딘가에 써야 되잖아요. 공장에 1번으로 쓰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터에 쓰입니다. 이제는 전쟁을 사람이 하지 않고 드론하고 로봇이 하고 있고요. 화재 현장에서 이제 로봇이 하는 거 돼 있고요. 의사들이 하고 있는 정밀한 정형외과, 내과 쪽에 이제 로봇이 들어가면서 정교하게 수술이 이제 가능한 거고, 이미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로봇이 할 때 더 정교하게 성공률이 높을 거고요. 주식 투자할 때 이제는 로봇이 아니라 AI를 이용해서 할 때, 선생님이 최근에 주식을 안 하다가 한번 했는데 AI한테 물어봐서 주식해서 투자를 했고요. 제가 생각나서 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AI가 알려준 걸로 했더니 플러스 5%가 넘었는데 제가 한 건 마이너스예요. 이 정도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드바이스 쪽에는 아주 로봇이 했고요. AI 변호사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뉴욕에서 생겼고 런던에서 이미 실용화가 되고 있고요. 선생님이 미국에 갔을 때 길가에 가고 있는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이 안에 피자와 스파게티가 들었고요. 이게 딜리버리, 그러니까 저기 배달 로봇이 이제는 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자, 중국이 발전했다고 그랬죠. 트럭입니다. 트럭이 앞에 운전대가 없습니다. 중국이 AI에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차 안에서 여러분 안락하게 운전할 필요 없이 하는 세상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5년 이내 우리나라에도 상용화 될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혼자 됐어요. 물건을 주문을 했습니다. 로봇이 배달이 됩니다. 로봇이 와서 샀습니다. 이런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로봇에게 이 할아버지가 그동안 같이 살았던 할머니의 모든 지각이나 인지의 모든 과정을 다 넣으면 할머니하고 똑같은 대화의 톤으로 할머니가 자주 사용했던 그런 이런 사랑의 언어들이 같이 이 로봇에게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대화도 되고요, 부엌 일도 하고요, 빨래도 하고요, 요리도 해주고요. 우리 김일환 집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로 인해서 AI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재상이 필요하고 어떻게 직업이 변화될 건지에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명이 생긴 이후로 많은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전기가 발명됐고요, 종이가 발명됐고요, 컴퓨터가 발명됐습니다. 바퀴도 발명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세기, 15세기 화가가 나름대로 직업이 있었죠. 이 사람의 가장 경쟁사된 직업의 변동이 뭘까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생기면서 화가들의 직업의 변동이 좀 있었겠죠. 옛날에는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주산을 배웠어요. 주산의 경쟁사가 뭘까요? 엑셀이 생겼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무거운 전화기 들고 다녔죠. 요즘 뭐죠?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겁니다. 옛날에는 마부에게 경쟁 상대는 뭐였을까요? 마차가 생겼죠. 마차의 경쟁 상대는 뭐죠? 운전기사가 생겼겠죠. 지금은 이제는 자율주행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거슬릴 수 있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가는데 나만 혼자 살 수 있겠나요? 바뀝니다. 지금은 4차 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들이 과연 어떤 영역들의 우리의 직업의 형태를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공장에 이제 로봇이 들어옵니다. 현대 공장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현대 공장입니다. 로봇이 자동차 핵심 부품을 조립하고 AI가 품질 검사를 해내는 시기입니다. 정예린 기자가 전합니다. 드넓은 공장 가운데 로봇계 한 대가 나타나 차에 균열이 없는지 유심히 살핍니다. 드론은 공장 곳곳을 날아다니며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생산 계획을 세웁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남부 조지아에 가동을 시작한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는 사람 대신 수천 대의 로봇과 AI가 자동차를 완성합니다. 핵심 공정인 엔진, 변속기를 차체에 결합하는 것도 자동화했는데 지금까지는 사람이 위를 올려다보며 무거운 부품을 조립해야 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첫 번째 제조 공장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직업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죠. 대체되죠.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 엄청 돈 많이 벌 것 같죠? 실제 변호사가 인터뷰한 건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짜리 의견서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게 20페이지짜리로 돌아와요. 지식으로서의 변호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미 이제 장례식 끝났고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없었을 때는 저희 직원분한테 이런 거 찾아줘라고 부탁을 하고 리서치 비용만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퍼플렉시티 앞에 하면 몇백만 원이 나오는데요. 근데 AI한테 물어보면 잘 대답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절해요. 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합니다. AI는 지금. 자, 변호사 직업의 특징은 뭡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아웃풋을 내는 거잖아요. 이러한 쪽은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이제 타운 미팅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죠? 이분이 뭐예요? 콜 서비스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걸? 콜센터 직원이 AI로 인해서 직업이 없어질 것 같다.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콜센터 직원이 100만 명이에요. 자, AI로 다 대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직업에 대한 고민을 대통령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없어질 직업들이 이제 나오는데 대부분 특징들이 회계사, 세무사는 100% 대체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데이터로 관리하는 직업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순 반복적으로 정형화된 일을 하는 데는 AI보다 더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우리 전 세계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교육의 자문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대한민국의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불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엘빈 토플러가 우리 한국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생 피곤하죠. 자,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들이 과연 미래에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를 고민해야 됩니다.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이제 회사 번역 담당자가 단체 해고가 됐습니다. AI를 이용하면 번역가들보다 훨씬 더 번역을 잘해줍니다. 훨씬 더 동시통역도 잘해줍니다. 돈도 안 듭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AI가 아니고 AI를 더 잘 활용하는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삼성에서 AI가 병원을 대신해서 하는 걸 지금 실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가려고 거울을 봅니다. 거울에서 옛날에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다듬죠? 거울이 여러분을 봅니다. 지금 학교 갈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병원 갈 때야. 너 어디가 좀 부족해. 어디가 아파라고 거울이 여러분을 얘기할 거고요. 우리가 TV를 보는데 TV가 저를 보고 있어요. 지금 TV 연속곡 볼 때가 아닙니다. 바로 병원 가야 될 때라고 우리의 건강을 체크할 시대가 이미 돌입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돼지 농장에서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빡센 하루 일과가 뭐가 있을까요? 돼지 무게 재는 거거든요. 무게를 매일 재면서 어떤 무게가 넘어갔을 때 사료를 거기서 중단시켜야 돼요. 농장주가 AI 뭐 특별한 기술인 것 같던데 내 고민은 해결 안 되나? 라고 찾으셔가지고 자랑스러운 인투플로우라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요. 실제 몸무게를 재는 비전 API를 개발했습니다. AI로 위에서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무게가 그냥 나와버려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 이 코딩만 제가 제 스마트폰에 넣어서 지금 여기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몸무게가 여기 쫙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고민하고 엮여져 있는 답을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자기 고민하고 엮여 있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했었다라는 거예요. AI가 직업을 없애는 게 아니고 많은 직업이 없어질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거에 80에서 90%는 대체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없어집니까? 새로운 직업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직업들이 생길 겁니다. 윤리와 데이터가 AI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확률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AI 윤리, AI 법률 정책을 하는 그런 전문가의 직업이 유망한 직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관리 기술, 그 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건강은 AI와 융합된 건강의 직업들이 굉장히 새롭게 나올 거고요. 창의력을 가진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보안 문제가 많이 심각할 겁니다. 보안의 문제, 로봇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전 세계 인구보다도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로봇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로봇을 이해할 수 있는 로봇 공학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데이터 센터 막 하면 전기가 막 나오고 지구의 온난화, 그래서 환경 관련한 부분들, 디자이너, AI 사용성 설계할 수 있는 디자이너, 지금 의사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의사가 뭡니까?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만큼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인간이 허전하고 외롭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멘탈 케어 서비스, 그 다음에 그렇다고 언어가 없어지지 않아요. 언어는 있는데 언어를 어떻게 합니까? AI 융합한 언어,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직업들이 더 유망한 직업들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해보니 이 직업 기가 막힌 직업일 것 같아요. 이제는 휴먼 로봇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고장이 나잖아요. 휴먼 로봇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기사, 최고의 직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로봇 공학을 알아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직업 기가 막힌 직업일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이 직업이? 배관공입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호주는 배관공의 직업이 그 셀러리가 의사하고 비슷해요. 향후에도 AI 시대에도 AI가 집집마다 다른 배관 구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 가지는 이러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인재가 같이 될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AI를 사용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에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AI를 활용하는 의사, AI를 잘 활용하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의 차이가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AI의 수준이 거의 인간의 평균이 IQ가 100인데 한 150, 160까지 다 왔습니다. 웬만한 모든 시험 다 해결합니다. 우리나라 수능 시험 영어 100점 맞고요. 국어를 100점을 못 맞았어요. 90점 좀 넘고요. 수학 거의 다 맞춥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는 AI 시대의 푸른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러한 미래의 인재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만든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창의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창의적인 생각.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돼요. 인문학이 뭡니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이 있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요.
자, 책을 읽는 거 여러분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힘든 거에 왜 힘들까요? 미디어에 우리가 너무 노출이 돼 있어요.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 책을 못 읽어요. 이건 뭐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인문학적인 소양을 하기 위해 여러분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번 방학에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요. 인문학적인 가장 소양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책이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아침마다 매일매일 요약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민선홍 전도사님의 말씀 묵상책을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문학적인 소양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웃고 갑시다. 이재명, 트럼프, 김정은이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영상은 다 만들어져요. 그 컨텐츠, 아이디어는 누가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 이 머리가. 자, 잠깐만요. 이세돌이 잠깐만. 이세돌이 누구죠? 우리나라 바둑이죠. 알파고하고 바둑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4대1로 이세돌이 딱 한 판 이겼습니다. 바둑은 10에 130승입니다. 10에 곱하기 0이 130개가 있어요. 인간이 AI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이겼습니다. 근데 이 이긴 게 평생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겼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메시, 축구선수 메시도 나옵니다. 자. 이 골키퍼 로봇을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과 공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달려있어 어떤 슛이든 예측해서 막아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도전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메시입니다. 그런데 로봇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창의적인 슛이 나오자 결국 골을 허용하고 마네요. 자, 이제는 시대는 창의적인 시대입니다. 창의적인 시대.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AI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이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얘는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억 권을 공부한 친구한테 우리 인간이 주로 질문하는 게 뭐예요? 날씨가 어떠냐? 오늘 며칠이지? 이런 질문만 하니까 얘하고 너무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AI 시대는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십시오. 왜라는 질문. 왜 우리한테 고난이 주어졌죠? 이건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죠. 근데 왜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지? 또 질문하고. 왜 그렇지 하면 답을 다 주는 건 AI입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요. 가급적인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베이스는 뭐입니까? AI, 윤리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인간은 인간과의 소통과 협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남을 배려하는 사람, 따뜻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자가 AI의 진정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식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식은 AI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AI 시대에는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너무 노는 거. 잘 놀아야 됩니다. 잘 놀아야 됩니다. 팀워크를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 존중하고 인간답게 지내는 것이 AI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잘 놀아야 됩니다. 잘 노는 훈련. 그러므로 잘 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월 달에 있는 우리 수련회, 동고동락 수련회 여러분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AI 시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말씀 묵상은 여러분이 못하면 민선홍 전도사님이 보내주는 거 그걸로 묵상하십시오. 충분합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전기세 듭니까? 물세 듭니까? 안 들어요.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모임에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하셔야 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선택, 비례가 뭐죠? 버스와 죽음 사이에 수많은 초이스가 있습니다. 선택이 있습니다. 저는 AI 시대든 AGI 시대든 이 선택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 끝입니다. 그 답을 제가 지난주 동안 계속 묵상했던 이 사람이 답을 줄 겁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모든 게 움직일 수 없는 그분이 AI 시대, AGI 시대에 답을 주는 답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몸을 비틀고 얼굴을 비틀고 입을 비틀면서 한 마디를 한 것을 여러분한테 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지만 이분이 하신 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온몸을 비틀면서 합니다. 자, 뇌성마비로 평생을 AI 시대에 멈추십시오. AI 시대의 진정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AI 윤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고독과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AI 시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의 주제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얘기했던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고 저희 그 AI 윤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울컥하셨다고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저희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것 같아요.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건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그 AI 윤리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은 여러분 앞으로에 있는 시대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와 동시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문화를 예수로 뒤덮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실 이런 교육을 준비한 건데 여러분 앞으로 고민하고 이렇게 앞으로 있는 시대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우리 3주간의 우리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AI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전합니다. 주님, 우리가 도전할 것이 있다면 그 AI를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가며 무엇보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강신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 서로를 돌보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잘 될 때에
경천 애인, 하늘을 우러보고 주변을 돌보는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AI 시대에서도 무엇보다 담대하게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주간의 강의를 이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BGM 틀어주세요. 네, 저희 바로 선생님들을 위해서 모이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몸은 내 몸은